반갑습니다. 랜더스에서 살아가는 문학대스타 성재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총결산 특집으로 1탄 투수편을 만나봤습니다. 투수편의 굉장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많이 이야기 나눠봤다면, 오늘은 특별히 25시즌 총결산 2탄으로 해서 투수조가 아닌 타자조에 대해서, 우리 야수조죠? 야수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즉 랜더스 소식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성재 채널 좋아요, 알림, 구독은 필수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 시즌의 공격력을 좀 놓고 볼게요. 정말 바닥을 지금 땅굴을 계속 파는 듯한 기분인데, 우리의 그런 공격적인 지표, 타격적인 지표, 즉 공격 지표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올 시즌은 저희가 팀 타율이 8위, 팀 홈런 5위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공격력의 실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력의 실종에 따른 게 바로 타격 코치. 어쨌든 간에 타격적인, 공격적인 파트의 타격적인 부분은 타격 코치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격 코치 여파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올 시즌에, 이제 내년 시즌부터죠, 이제 바꿨죠. 이문 타격 코치가 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그분, 강병식 코치죠. 자, 오늘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강병식 코치에 대한 리더력에 좀 얘기를 하고,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강병식 코치 얘기하면, 조금, 이분은, 이렇게 생색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이 4시즌의 랜더스의 타격 지표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결국에는 우리 리더인 우리 헤드코치인 이승용 감독이 결국에는 강명식 코치까지 안고 갑니다.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시즌에 결국에 드러나고야 맙니다. 자, 타자들이 정말 못해줘요. 그냥 제가 직관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할게요. 정말 못하고 정말 형편없고, 진짜 쉽게 말할게요. 수비 있죠. 우리가 이제 수비하는 이닝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공격적인 이닝은 1분 30초에서 2분이에요. 진짜 이거는 타자들이 못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타격 코치의 그런 상황에서 조금 회신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안 보였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타격 지표에 대한 급격한 추락은 우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4시즌부터 이 타격 코치인 강명식 코치의 리드력에 굉장히 의심이 좀 됐고요. 그 속에서 민낯이 결국은 드러나고야 맙니다. 그 민낯은 결국에는 선수들에게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선수들이 뭐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우리 팀의 성격이 뭐냐? 우리는 홈런 공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퍼포먼스도 안 보여요. 진짜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한유섬, 최정. 근데 최정 선수는 이제 올 시즌에 결국에는 부상으로 이제 조금은 쉬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여름의 최정은 굉장히 최악의 최정이었고, 한유섬 선수 놓고 봤을 때도 정말 초창기에 초반에 한유섬 올라오면 들어가 막 진짜 그 정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이 두 선수가 보여줘야 될 퍼포먼스가 최소한 20홈런을 쳐주면서 팀에서 중심 타석에 대한 역할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한유섬 선수의 스윙의 포인트를 보자면, 공이 떨어지는데 스윙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공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공이 여기서 떨어지면 스윙을 이쪽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그런 포인트가 없다. 이거는 야구하기 싫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듯한 기분이 딱 들었어요. 직관으로 갔을 때 부분에서 봤다면. 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보니 결국에 팀 타율 7위, 팀 OPS 8위, 출루도 9위입니다. 정말 굉장히 아쉬웠던, 최정의 부상도 아쉬웠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선수들이 조금 9월달부터는 각성을 하고, 이제 결국에 타격 코치 파트에 이승용 감독님이 조금 약간 간접적으로 조금 리드를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좀 9월달에 타격은 굉장히 좋았죠. 팀타율 1위, 9월 팀타율 1위까지 했던 랜더스. 근데 그 와중에 저도 또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뭐냐, 에레디아예요. 에레디아 선수는 정말 2시즌 연속으로 랜더스에서 3분 이상 쳐주고, 정말 중요할 때 잘해주고,
이제 가만 가서 LAD의 타격 기술이 정말 이 관록에서 나오는 타격 기술이 장난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 안타를 치더라도 이게 안타가 맛깔나는 안타. 이제 그 홈런을 치면 아주 퍼포먼스도 완벽하고, 심지어 LAD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바로 롯데의 김원중입니다. 여기 김원중이 올 시즌 롯데하고의 그 화수목 초반에 주중 3연전에서 결국에는 LAD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블루 세이브를 기록했던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LAD의 부상이 왜 아쉽냐? 두 시즌 연속 130경기 이상, 120에서 130경기 이상을 뛰었던 LAD야. 근데 올 시즌의 경기 수는 99경기입니다. 뭐 올 시즌에 부상도 있었는데 뭐 개인 가정사 또 겹치면서 LAD를 보는 팬들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태업이냐? 아니다. 태업이 아니다. 뭐 이런 사람이 일이 있으면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반 갈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LAD의 퍼포먼스를 보자면 LAD가 못한 건 아닙니다. 자, LAD가 99경기 나왔다고 하더라도 LAD의 타격은 3할 3푼 9리예요. 3할 4푼 가까이 치고 있고, 그리고 팀 OPS가 0.889, 거의 0.890에 가까운, 890에 가까운 그런 기록을 좀 남기고 있어요. WRC 플러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141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결국에는 팀 경기 총 96경기, 그러니까 99경기가 아닌 96경기예요. 96경기를 나왔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 100경기를 못 채운 거예요. 그냥 규정 이닝을 못 채우다 보니 LAD의 기록이 예상보다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단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LAD 선수에 대한 교체를. 근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거는 LAD에 교체되는 선수가 지금 일본의 오퍼는 받았는데 지금 우리 랜더스와 그리고 또 다른 팀과의 그 경쟁이 좀 있다. 이런 썰이 최근에 돌고 있습니다. LAD의 부상의 아쉬움. 그렇다고 해서 대체인 맥브론 선수가 왔습니다만 저 퍼포먼스를 확실하게 못 보여줬어요. 이 못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한 4주차, 5주차 됐을 때 LAD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제 몸 괜찮다고. 근데 대체 선수들이 이렇게 뛰고 있는 입장에서 이 뛰던 선수가 나타나서 나 몸 괜찮아라고 어필을 해주면 이 선수들은 나 이거 1, 2주하고 여기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성건성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멘탈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흔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LAD의 부상은 올 시즌에 랜더스의 그 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아쉬움을 남겼고, 그 반면에 조금 이제 좀 약간 희망을 갖는 거는 팀도로예요. 팀도로가 전체 3위입니다. 최지훈, 정준재, 오태곤 선수는 워낙 그런 1루에서 2루 가는 줄루 능력 센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 그리고 최지훈 선수도 빠른 발을 갖고 있고, 근데 정준재 선수가 24년도 후반 때부터 나오면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되면서 올해는 이제 도루로서도 나 이제 주루툴 되는 남자야 이런 느낌으로 활약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올해 우리가 시즌 끝나고 일이 하나 터졌죠. 우리 김지한 선수의 영입. 이것도 결국에는 급격한 타격 지표에 대한 급격한 추락의 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아쉬움도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도 또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무엇이냐? 자, 그 희망은 바로 고명준, 류효승, 그리고 정준재, 안상현, 현원의 최준우, 그리고 조영우 등 이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자, 시즌 후반에 들어섭니다. 고명준 선수가 그 준수한 활약을 하고 있어요. 24년도 때도 좀 꾸준한 활약으로 팀의 주전 1루수 자리를 꿰찼죠. 이제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반기 때부터 고명준 선수의 타격 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뀐 결과가 결국엔 고명준에게는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명준 선수가 올 시즌에 좀 선포했던 30홈런까지 못 넘겼고 17개 홈런을 기록을 했다는 점.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났냐? 류효승이라는 선수가 나타나면 이 선수가 이제 2군에서 약간 유망주로서 활약을 했던 대저 출신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게 1군으로 올라오면서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나 장타대. 근데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수비는 정평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망타자로서는 홈런 6개입니다. 27경기 나와서. 그래서 굉장히 그 장타적인 부분에 대해서 류효 선수가 굉장히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현안의 선수라든지 최준 선수는 특히 내야수를 봤던 내야수였다가 외야로 전향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외야 수비에 대한 가능성도 보여줬다. 현원현 선수는 또 고생을 많이 했어요. 2군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선수인 만큼 1군에 올라와서 차근차근히 자신의 역할을 부각시켜줬다. 결국 현원현 선수는 엮어서 얘기를 하자면 현원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홈 마지막 경기 10월 1일 날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날 이제 김사현 상대로 추격의 투런포를 날렸던 바로 이 선수 현원현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고명준의 활약이 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냐. 준 플레이오프에서 결국에 사고 한번 칩니다. 3경기 연속 홈런. 자, 이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뭐 구장이 작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고명준 선수의 나 이제 타격 좀 감 잡았어. 이 느낌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더스의 핫코너 수비의 청신호를 외쳤다는 의미는 고명준 선수가 원래 시즌 중에도 글러브를 2개 갖고 다녀요. 1루 수비하는 1루 글러브랑 3루 수비하는 3루 글러브. 글러브는 수비마다 좀 크기라든지 이런 넓이라든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이제 핫코너 수비를 보는 선수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신호를 정확히 외쳐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명준의 부활은 내년 시즌에 뉴에슨과 같이 부활을 한다면 공격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준재, 안상현 등 알짜배기 하려. 자, 이제 정준재, 안상현은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선수들이에요. 수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이제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격 얘기만 쭉쭉쭉 했어요. 자, 수비는 어떨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수비는 이제 미래를 봤다. 저는 미래를 봤다. 우리 10년짜리 하나 찾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수비하면 정평란, 훈이하니, 최지윤, 박성환, 그리고 조영호 선수를 좀 뽑아왔어요. 자, 이 훈이하니, 최지윤, 박성환 선수는 21시즌, 그러니까 최지윤 선수 20시즌부터 좀 부각이 됐고, 박성환 선수는 20시즌 제대한 이후에 그 다음에 21시즌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두 선수예요. 결국에 이 선수들이 22년도에 사고를 치죠. 리트링이 완벽하게 완성된 랜더스가 우승을 했던 주연들이에요. 주연 중이 아니고 주연들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랜더스의 센터라인에 대한 수비를 굉장히 책임을 많이 졌던 선수가 바로 최지훈, 박성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발견. 우리가 늘 고민했던 포수예요, 포수. 어차피 센터라인은 포수, 키스트 콤빈, 이루수, 유격수, 그리고 중견수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서 센터라인이 구성이 되고 핫코너는 1, 3루 그 다음에 좌익, 우익입니다. 자, 조영호의 재발견자. 조영호 선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23년도부터 나타났어요. 조금 이제 그때는 에이베이스를 안 쓰는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영호 선수의 뭐 프레이밍이라든지 뭐 송구라든지 굉장히 조금은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24시즌부터는 이제 약간 알짜배기처럼 나오면서 자신의 모습을 부각을 시키더니 올 시즌 결국 사고 칩니다. 조영호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결과가 뭐냐? 결국에는 K베이스볼 시리즈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서 이제 체코와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좀 경험을 많이 했고 풀타임 경험도 했던 이런 포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포수들은 블로킹 잘하고 플레이밍 잘하는 것보다 진짜 도루저지 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조영호도 NC의 김영준이죠? 김영준만큼 굉장히 송구 능력 뛰어나고 블로킹 능력도 좀 많이 향상이 됐던 올 시즌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지영, 김민식, 이렇게 뭐 신범수 이렇게 이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조용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지영이라든지 김민식이라든지 신범수가 조금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 근데 올 시즌 결국에는 포수는 조영우, 이지영, 그리고 신범수 선수가 가끔씩 나왔죠. 그렇게 좀 활약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영우의 성장이 10년을 의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에요. 어린 만큼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더 해줄 수 있는 포수고, 특히 이제 이승용 감독이 얘기합니다. 조영우를 아시안게임 주전 포수로 난 내보내겠다. 이 선수를 키우겠다. 이런 선언까지 할 정도로 조영우 선수에 대한 값어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6 시즌 정말 기대되는 조용호 선수고요. 자, 그리고 이루수에 대한 수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남겼던 올 시즌입니다. 정준재, 안상현 이렇게 좀 수비를 봤죠. 근데 정준재 선수도 이제 24 시즌 후반에 나타나면서 조금 랜더스의 그런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담을 덜어줬던 선수예요. 박지환 선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박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24 시즌에 이루수로서의 슈퍼루키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후반기에는 또 이제 부상,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많이 못 나오게 되면서 정준재 선수의 출전 기회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 결과 정준재 선수가 25 시즌에 거의 이루수로 좀 안상현 선수가 무한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한 경쟁의 영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상현, 정준재, 이루 수비 볼 때마다 조금 약간 안정적이다. 근데 정준재 선수의 단점이라고 하자면 실링이에요.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이 작은 선수들은 스피드라든지 여러 가지 순발력을 좀 대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 좀 미흡하나 그래도 정준재는 정준재의 120%는 했다. 그리고 안상현 선수는 원래는 이루수를 봤던 선수예요. 선수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안상현도 성장을 했다. 근데 안상현 선수가 핫코너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어요. 3루 수비에 대한 스로잉이라든지 그리고 위치라든지 그리고 진짜 송구 능력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런 건 아쉽지만 근데 1루에서의 안상현은 굉장히 좋았다. 결국에는 물음표를 남기면서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이제 스프링 캠프가 열릴 때쯤 되면 결국에 두 선수는 다시 한번 무한 경쟁에 빠져들게 된다. 결국에 박지환 선수, 이유래 선수, 이 선수들이 이제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게는 주전을 깨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외야 수비에 대한 숙제도 보여주긴 했어요. 최재훈 선수가 풀타임 경기를 나오면서 체력적인 부담에 대한 좀 염려도 있었고, 한준선 선수도 결국에는 수비적인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진다. 송구적인 부분이라든지 조금 움직이는 순발력이 떨어지고, 특히 에레디아 선수의 수비도 아쉬웠어요. 에레디아가 23 시즌 때는 중견 수비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24 시즌부터는 중견보다도 좌익에 치우칩니다. 그게 굉장히 아쉬웠던 에레디아의 그런 수비적인 면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야 수비는 결국에는 김성욱 선수가 NC에서 우리가 지명권을 주면서 트레이드를 했죠. 자, 트레이드를 해서 와서 그래도 좀 약간 그런 부담을 좀 덜어줬어요. 뭐 외야에 지금 백업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뭐 김성우 선수도 있고 오태곤은 유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1루랑 그리고 외야들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최현우 이런 선수들이 조금은 잘해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웠다. 숙제는 충분히 보여줬어요. 결국에 이 숙제를 보여줬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숙제들이 있다는 팀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젊은 선수들을 보여준 부분도 있고 부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록에서의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시즌에 어쨌든 간에 이제 김지한 선수가 또 영입이 되면서 수비적인 부분, 외야적인 수비의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숙제를 외야에서만 남겼냐? 아닙니다. 핫코너 수비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남겼습니다. 결국에는 왜냐? 3루 백업 안상현에 대한 아쉬움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1루 수비 고명준의 수비성은 안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3루 백업인 안상현에 대한 아쉬움. 결국에 최정 선수도 이제 어느덧 내년이면 38입니다. 이제 진짜 세월이 무색하게 좀 38, 39이에요. 아우, 진짜 20살 때부터 봐왔던 선수들이 드디어 이제 진짜 베테랑을 넘어선 노장의 기로로 가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핫코너를 우리가 키우려고 노력 많이 했고 최준호 선수도 써봤고 다 써봤지만 결국에는 마땅한 후계자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사서 써야 된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러나 1루, 3루 수비에 대한 거는 이제 고명준 선수가 만약에 3루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아마도 내년에는 조금 3루를 보게 될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매겨가면서까지 성장을 시켜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핫코너 수비하면 또 자익 우익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레디아의 계약 미지수, 계약 변수가 좀 여파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핫코너적인 수비, 최정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될 것이냐. 고명준이 과연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류효승은 또 어떻게 쓸 것이냐. 류효승 선수도 외야수입니다. 근데 이제 지명으로만 보여줬고, 뭐 팬들의 바람뿐더러 좀 현장에서의 바람도 좌익수 류효승은 키워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김재환의 영입이 좀 살짝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갑 방패,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창갑 방패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년 시즌의 야수조는 좀 어떻게 가야 될지, 야수조, 즉, 우리 공격에 있는 타격, 네,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은 어떤지. 저는 결국에는 내년 시즌에 랜더스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최정 한유성과 함께 젊은 선수들이 융합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최정 선수가 결국에는 작년 시즌 끝나고 이연합 캠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뭐였냐. 이재용 선수도 시범 경기에서는 4회 정도 쳤지만 시즌 들어오니까 완전 무진. 우태곤 선수도 초반 버프를 걸면서 진짜 한 구세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태곤도 제자리로 왔고, 한유섬은 초반에 완전히 0점 못 잡고 있고, 최정은 갑자기 시범 경기 하는 도중에 개막 1주 전에 햄스트링 올라오면서 거의 6주 가까이 결장을 했고, 이제 이 선수들이 결국에 팀에 융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캠프 이연화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과연 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저는 하게 되면 굉장히 반대입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놀았다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못 치고. 뭐 시범 경기만 잘한 겁니다. 못 치고 한 건데. 다치고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게 왜 융합이 돼야 되냐. 결국에는 정준재, 현원의, 유효승, 고명준, 기타 등등 선수들이 있죠. 이제 어쨌든 김재환 선수까지 해서 정말 이 케미가 엄청나게 맞아들어야 되고, 이제 외인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까지 케미가 정확히 맞아야 된다. 그리고 핫코너 수비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최정 선수가 언제까지 3루를 풀타임에 뛸 수 없어요. 이제 지명타자로도 이제 노테이션을 돌릴 텐데, 이제 고명준 선수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생긴 거죠. 이제 고명준만큼 3루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더 나온다면, 아마도 랜더스 입장에서는 3루 1루 수비에 대한 고민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제 김재환 선수 영입자 지금 외야는 솔직히 포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류수 선수를 바꿔 키운다면 깔끔하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LA를 교체를 할 거면 내야 수비가 되는, 내야 외야 유틸이 되는, 예를 들어서 제이미 노맥 같은 선수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어쨌든 수비력과 공격력의 숙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경쟁은 무한 경쟁 사회잖아요. 1루 수비도 마찬가지죠. 정준재, 안상현 계속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 사이에 어떤 선수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나타나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래 선수의 군입대, 유래 장군님이 이제 내년 4월에 우리 송영진 선수와 박지환 선수가 같이 해서 군대를 갑니다. 자, 군대를 가기 때문에 거기에 조영우, 이지영 포수라인을 좀 해줘야 된다. 이지영 선수도 86년생이에요. 어느덧 이제 마흔이 다가옵니다. 보록이 다가오는 입장만큼.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박성원 선수에 대한 체력 관리예요. 박성원 선수가 유격 수비도 굉장히 잘하고 주루 센스 있고 진짜 BQ가 뛰어나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BQ가 뛰어나다. 센스가 넘친다. 이런 선수인데 체력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숙제를 좀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새로 온 이문 코치의 역할, 그리고 새로 온 수비 코치에 대한 역할,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내년에 야수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활약의 중요 포인트가 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시고 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연말 결산 2탄이잖아요. 3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수조, 야수조 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올 시즌 말도 많고 타이도 많았던 랜더스의 공수. 하지만 희망은 충분히 받고 젊은 선수들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받고, 그리고 이제 대기록도 많이 나왔어요. 대기록도 뭐 최정도 500홈런 쳤고, 그 다음에 김광현 선수 2000K 했기 때문에 이제 다듬고 열심히 준비해서 26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팬들에게 큰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 소식들을 다 묻고 나서 이후에 이제 랜더스의 최고의 순간, 모먼트죠. 우리 랜더스 올 시즌에 어떤 순간들이 가장 좋았고 아쉬웠는지,
베스트 워스트를 특별히 라이브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야구는 끝났습니다. 25시즌은 끝났습니다만 26시즌이 돌아온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어느덧 이제 야구 D-가 100이 깨졌습니다. 99일 남은 만큼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시즌 때 재밌는 경기 보면서 야구를 즐겨줬으면 좋겠고, 올해 어쨌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미우나 고우나 우리 선수들 고생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성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